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두 텍사스 팀들의 아주 공격적인 이번 오프시즌 행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샌안토니오 먼저 만나볼까요?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 이번 FA 시장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백업 빅맨이자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을 이끌 때 아주 멋진 조연으로 활약을 했었던 루크 코넷과 4년 41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루크 코넷이 지금 최전성기에 접어든 선수긴 하지만 어린 자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95년생 선수와 4년 계약을 맺은 건 그만큼 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코넷 입장에서도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4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연평균 샐러리는 10밀을 살짝 넘는 수준인 10.25밀이고요. 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마지막 해는 플레이 옵션이 아니라 팀 옵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상당히 영리하게 저는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3+1이니까. 자, 계약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성비, 그 다음에 연평균 잡아먹는 샐러리도 상당히 적습니다. 2025-26 시즌은 9.5밀이고요. 26-27 시즌은 10밀, 그 다음에 다시 0.5밀 올라서 10.5밀. 마지막 시즌은 팀 옵션인데 이걸 샌안토니오가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11밀입니다. 그래서 매년 0.5밀씩 오르는 구조예요. 상향식 구조 같지만 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아주 훌륭한 계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루크 코넷은 누구일까요? 일단 1995년생 7월 15일생입니다. 95년생이니까 니콜라 요키치, 그 다음에 앤드루 위긴스 이런 선수들과 동갑이죠. 2m 18cm, 7피트 2인치의 굉장히 키가 큰 선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라 보이지만 몸무게도 113kg이 나갑니다. 가슴으로 흡수하는 수비, 하체로 버티는 수비 꽤나 괜찮고요. 불과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73경기나 뛰었어요. 건강도 보증했고요. 18.6분을 뛰면서 평균 6득점, 그리고 5.3 리바운드, 1.6 어시스트, 그리고 블락샷도 짧게 뛰면서 1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게 줍줍이에요. 줍줍. 아주 잘 주워 먹습니다. 그 덕분에 필드골이 66.8%고요. 그리고 랍스렛도 돼요. 운동 능력이 은근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켓롤에 이은 랍스렛도 되면서, 그리고 또 3점도 예전에 많이 던졌는데 요즘에는 던지지 않지만 슛터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재다능한 빅맨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웬반야마의 백업이죠. 그래서 웬비의 뒤를 받칠 수 있는 좋은 그런 세컨 유닛으로 활약을 할 테고요. 훌륭한 리바운더이자, 왜냐하면 공격 리바운드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샷 블라커, 아주 좋은 샷 블라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수비수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의 수비수라는 평가는 받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준수한 링커이기도 해요. 패싱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림을 보지 않더라도 연계 플레이를 아주 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난 시즌 샌안토니오의 백업은 산드로 마무켈라시빌리, 그리고 비스맥 비욘버, 찰스 베시, 각자의 장점은 있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에는 턱없이 무게감이 낮았죠. 그런데 코넷이 오면서 웬비의 뒤를 받칠 수 있는 아주 수준급 선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아직까지 더 전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4.6밀짜리 논텍스 미드레벨 익셉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1밀짜리 BAE, 바이애뉴얼 익셉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퍼스트 에이프론까지 남은 여유도 루키 스케일이 많기도 하지만 또 셀러리 디자인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25.8밀까지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터 15명 가운데 13명과 계약을 했고요. 남아있는 로스터 자리가 2명이기 때문에 벤치를 보강할 수 있는 여유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듀란트 트레이드나 혹은 야니스 트레이드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듀란트 트레이드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셋도 많고 샐러리도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로스터 상당히 탄탄해졌습니다. 일단 예상 로스터를 살펴보면 디에런 팍스와 스테판 캐슬 백코트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스테판 캐슬은 물론 2번을 볼 수 있지만 딜런 하퍼와 데빈 바셀이 있기 때문에 팍스, 캐슬, 하퍼, 바셀 이 4명이 백코트 48분, 그러니까 총 96분을 나눠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 포워드 포지션도 일단 해리슨 만젤을 3번에 놓고 제가 카터 브라이언트를 4번으로 놓긴 했습니다만 켈든 존슨과 제레미 소인이 뒤를 받치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죠. 5번 포지션은 당연히 빅터 웬반야마가 설 거고요. 그리고 백업이 루크 코넷. 그래서 주전과 벤치의 경계가 상당히 희미해요. 그건 결국 로테이션을 두껍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미치 존슨 감독의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휴스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휴스턴 로켓츠도
카펠라를 영입했습니다. 클린트 카펠라. 휴스턴 시절에 제임스 하든과 호흡을 맞추면서 뭐 프로펠러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죠. 워낙 뭐 잘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3년 21.5밀에 휴스턴 로켓츠로 친정으로 복귀했습니다. 팀 옵션 없고요. 플레이 옵션도 없습니다. 5년 만에 복귀한 이 계약은 결국 3년 전액이 보장되는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카펠라가 이제는 나이가 제법 들었고 전성기가 지났는데 3년 그 다음에 전액 보장이면 카펠라 입장에서도 나빼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휴스턴의 빅맨 깊이가 굉장히 좋아졌죠. 주전 빅맨은 아마도 알프렌 생군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벤치 빅맨은 스티브 애덤스, 타리 이슨,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두껍죠. 서로 각기 다른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3번과 4번은 케빈 듀란트가 3번을 보겠죠. 3번을 맡는다고 했으니까 오랜만에. 네, 그리고 새롭게 영입한 도리안 피니 스미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멘 탐슨을 3번 혹은 4번을 갖다 놓는 스몰볼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휴스턴의 빅맨 깊이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번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카펠라죠. 자, 그래서 7.2밀에 영입을 했는데 그 전까지 휴스턴 로켓츠의 백업이었던 조크 랜델 같은 경우에는 보장되진 않았습니다만 연봉이 8밀이었어요. 그런데 카펠라와 맺은 계약은 어쨌든 평균 7밀이니까 이 정도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휴스턴 로켓츠의 오프시즌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지난 16일 동안 휴스턴이 한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스티븐 애덤스와는 연장 계약 맺었고요. 두 번째, 이메이 우도카 감독과는 장기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우도카 감독이 휴스턴 로켓츠 지난 시즌 성공의 주축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연장 계약 때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프레드 밴블릿 이외에 FA 3명을 잔류시켰습니다. 뭐 제이션 테이트, 뭐 에런 할러데이, 제프 그린까지 집토끼였죠. 프레드 밴블릿은 휴스턴 로켓츠가 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FA가 됐고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토끼와도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 맺을 수 있는 선수들과도 연장 때려버렸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로 케빈 듀란트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1라운드 픽 한 장만 썼고, 그리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계륵이었던 젤런 그린을 내보내는 데 성공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트 카펠라를 외부 FA로 영입을 하면서 빅맨 포지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로써 휴스턴 로켓츠는 지난 시즌 52승에다가 2번 시드 팀인데 순식간에 우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현재까지 선수들도 다 적당한 금액 혹은 시장가보다 낮은 금액의 계약을 맺었고, 우도카라는 아주 훌륭한 또 감독과도 연장 계약을 맺었고, 또 본인들의 약점이었던 공격력, 또 킬러 본능을 키울 수 있는 케빈 듀란트를 영입했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 오프시즌은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댈러스 매버릭스도 쿠퍼 플래그 영입을 했고 러셀까지 데려오면서 이 텍사스에 위치한 세 팀, 샌안토니오, 휴스턴, 댈러스가 전부 다 전력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가져간 채로 다음 시즌을 맞이할 때 보입니다. 자, 이 텍사스 세 팀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15만까지 머지 않았는데 저는 더 오프시즌 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